안녕하세요. 별은영의 71P 그림 내 마음의 불을 켜라. 여러분의 마음속 불을 환하게 밝히는 별이 되고 싶은 영희가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 채색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이즈가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영상을 여러 번 나눠서 편집하게 되었는데요. 가늘고 긴 붓을 사용해서 호랑이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은 어떤 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여러 가지 붓을 사서 사용하게 되는데, 저 또한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가는 과정이라 호랑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이것저것 그림 재료들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구입한 붓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붓이 여러 개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림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배워가는 초보자들에게는 그림 그리는 도구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되면 도구빨? 일단은 제가 그리는 그림이 멋있고 또 본인이 만족해야 좀 그림 그리는 재미가 있으니까 도구가 좋으면 실력이 좀 딸려도 그림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하니까, 그죠? 얼마 안 하니까 제가 누가 사용하는 붓 같은 걸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넓은 붓도 있고 좁은 붓도 있고 또 긴 붓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붓들을 사서 한번 채색해 보는 것도 그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풍수에 관한 것을 많이 믿는 편이에요. 풍수 관련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동물을 또 좋아하다 보니 동물 위주로 그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동물은 또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는데 또 안 좋아하는 분은 또 안 좋아하니까, 기왕이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걸어두고 또 좋은 기운까지 받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풍수 관련 책도 좀 사서 보게 되고, 풍수 관련 그림도 찾아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도 풍수 관련 그림이에요. 백두산 천지에 백두산 호랑이. 천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장하죠. 대기업 사장님들 사무실에 가면 천지 그림이 걸려 있고, 저는 처음에 그 그림이 왜 그런 데 걸려 있지? 의미를 몰랐는데, 풍수 관련 책을 읽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백두산 천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죠? 그 산 위에 또 맑고 깨끗한 물, 이렇게 종지 위에 담겨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이 물은 또 풍수에서 보면 돈을 또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높은 그릇에 돈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경지까지 내가 올라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그 갈망이 천지 그림을 또 선호하게 된 것 같고, 또 천지를 보면 속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 또 호랑이는 사업 관련, 또 옛날부터 호랑이 그림을 많이 소장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백두산 천지 이렇게 되면 아마 또 사무실 걸어두면 좋은 기운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의뢰인이 그렇게 의뢰를 했었고, 그래서 그 관련 이미지들을 찾고 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배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해 가는 그림이 백두산 천지와 호랑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호랑이 그림은 호랑이가 나쁜 기운인 애군을 막는 벽사유 수단으로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호랑이 그림을 선호하고 또 사무실이나 가정 그 현관에 호랑이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또 붙여두고 걸어두나 봐요. 그런데 호랑이 그림은 가정집보다는 회사나 사무실에 걸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신 중의 하나로서 무를 상징하는 서쪽의 수호신이라 말이 좀 꼬이네요. 서쪽의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은 동서양의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상징의 동물이죠. 용과 함께 길조와 수호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나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기가 강한 호랑이 그림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가정집에 두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사무실에 걸어두는 것이 두려움을 작게 하고 동시에 또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의미를 많이 살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사장님 그 문 있죠. 사장실 문 그 위에 호랑이 그림을 많이 걸어두는 것 같아요. 또 호랑이도 그 애기들하고 호랑이 새끼들과 같이 이렇게 어미가 누워있는 그림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어디에 걸어두느냐에 따라서 풍수상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금전운과 건강운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풍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풍수상의 그림과 의미를 잠깐 예전에 공부했던 불을 부르는 생활풍수? 하도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좀 책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책 제목이 불을 부르는 생활풍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알고 가면 좋죠, 그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림도 걸어두면 다 멋있지만 그래도 본인하고 맞는 그런 그림을 걸어두면 또 좋은 기운도 오고 눈도 즐겁고 사무실 분위기도 또 살아나고 아니면 가정집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영상 2주지만 요번에는 풍수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그림은 눈으로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귀로 듣고 그렇게 풍수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합니다. 첫째, 새 한 쌍이 높이 날아가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 이런 거는 어디에 걸어두면 좋을까요? 남쪽 벽에 걸어두면 재능이 향상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기획과 관련된 일에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상의 아이디어도 뛰어나서 그간 금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면 앞으로 차차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네요. 새 한 쌍이 높이 날아가고 있는 사진과 그림. 새 한 쌍. 남쪽 벽. 남쪽이면은 제비가 오는 데인가? 일단 새는 남쪽 벽에 걸어두면 좋답니다. 그리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면 서쪽 벽 노란색을 위주로 한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면 좋다. 일이 막히거나 힘들 때 서쪽 벽에 노란색 위주로 한 그림. 노란색은 해바라기도 있는데 그러면 해바라기는 서쪽 벽에 걸어두면 좋나봐요.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다거나 재물운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이나 실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쪽 벽에 밝고 환한 노란색 그림, 해바라기가 맞습니다. 해바라기를 걸어두면 좋겠어요. 우리 집 거실에 서쪽에 해바라기 사진을 걸어뒀어요. 다음번에 또 호랑이가 다 완성이 되면 해바라기나 수선화도 노란색이죠.
그런 관련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서쪽 벽이니까 그려서 한번 걸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 벽. 북쪽은 좀 어두운 곳이죠, 그죠? 북쪽은 좀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거기에는 달밤을 배경으로 한 그림. 역시 북쪽은 어두워서 달밤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좋고, 노란색은 예로부터 황제의 색깔, 권위의 색깔로 알려져 있는데 금전운을 촉진한다고 하여서 중시하는 색입니다. 더군다나 보름달이나 보름달빛은 금전운을 부르는데 제일 좋은가 봐요. 보름달은 동그랗죠? 노란색이고, 그리고 달빛, 황금빛, 예, 그쵸? 달빛을 머금은 그런 배경, 그런 것들은 북쪽의 벽에 이렇게 딱 걸어두면 좀 어울리나 봐요. 그렇게 되면, 돈이 모이고, 재물이 올라가고, 능력도 올라가고, 인정도 받고 좋습니다. 그리고 서쪽하고 북쪽을 했으니까 동쪽에는 뭐가 좋지? 동쪽이라고 그러면 좀 하나죠, 그죠? 해가 떠오르는 느낌. 그런 동쪽에는 사과, 토마토, 이런 붉은 과일이 그려진 그림이나 꽃그림 하나죠, 그죠? 밝죠? 그런 것을 걸어두면은 일의 능률이 2배로 올라간대요. 탐난다, 그죠? 동쪽에도 그림을 걸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지혜와 도전력, 창의, 용기, 영감, 직감력, 이런 것들이 샘솟는 방이라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정신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종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림이나 사진이 좋답니다. 필이 오는 그림, 그런 그림을 남쪽에 그려두면 좋은가 봐요. 예를 들어서 해가 떠오르는 바다나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해서 넓고 시원해 보이는 이미지의 그림을 남쪽 벽에 떡하니 그려두면 머리가 맑아지고 직감력도 올라가고 창의력도 상승하고, 역시 밝고 시원한 그림은 남쪽이 좋은가 봅니다. 그러나 정반대 북쪽에다가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면 같은 바다라고 해도 약간 어두운 바다나 달밤의 바다, 이런 것이 좋다네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더라도 같은 바다라도 약간 어둡고 밤바다, 이렇게 좀 무거운 그런 그림을 걸어두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잠도 잘 오고 그렇게 도움이 된다네요. 동남쪽? 동남쪽 있죠. 동쪽과 남쪽 사이. 그 방위는 결혼운과 신용, 사교, 여행, 출입의 방이라고 그럽니다. 상쾌한 이미지 풍경화 창틀에다가 그런 잎이 넓은 관약식물을 올려놔도 그 인기가 상승한답니다. 연예인, 애인 이런 걸 만난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는 방위와 배경 색상에 따라서 그 기운, 움직임이 달라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림을 보고 자신의 느낌이 어떤가, 감이죠, 감, 그죠? 그림도 중요하고 방위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본인이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놨네요. 예를 들면은 바다와 태양과 나무가 그려진 그림이라도 짙푸른 느낌의 바다가 특히 인상적으로 느껴진 사람은 바다를 주제로 한 그림을 선택해서 북쪽에 장식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면 그 그림을 걸어두고 싶다. 그러면 끌리는 거 있다니까, 그림이, 그죠? 끌리면 그거를 방위에 맞춰서 딱 걸어뒀을 때 항상 그림을 봤을 때 기분이 좋고 그냥 감이 좋고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 그곳에 딱 걸어두는 게 그 그림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푸른 바다 보다가 나는 태양이나 나무가 좋다. 태양이나 나무가 인상적이다. 이런 사람은 그런 그림을 사서 아니면 본인이 그려서 남쪽에 장식하면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구입해서 그것을 방에 맞게 풍수적 위치에 맞게 그 그림을 딱 걸어뒀을 때 안정감 있고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그 운이 그 기운이 다 내한테 온다 이런 느낌으로 기왕이면 좋다는데 좋은 방에 걸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석양의 태양이 인상적이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때는 석양이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느낌의 그림이 좋다. 그걸 구입해서 서쪽 벽에 그죠? 걸어두면 금전운이 상승하고 저축액이 늘어난다. 그죠? 아마 이게 본인이 끌리는 게 자기가 사주학적으로 좀 타고날 때 미약한 부분 그런 것을 자신도 모르게 메워주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과 그림이 그걸 메우기 위한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한테 그게 부족하니까 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그 그림을 소장하면 내한테 없는 그것을 좀 상승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끌리는 그림을 구입해서 걸어두는 것이 각각 개인이 원하는 그림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는 그림도 다르고 좋아하는 그림도 다르고 호감이 가는 그림도 다르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구입해서 그것을 그 방에 맞게 걸어두면 다 좋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림 값이 높거나 낮는 거에 따라서 그림이 좋고 나쁨을 인식하는데 풍수 인테리어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뭐 그림이 싸든 뭐 비싸든 상관없이 그림의 색상과 주제가 구입자에게 잘 맞고 또 방위상으로도 적절하게 걸어두면 구입한 금액 이상으로 행운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부자만 잘 살아가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평민들도 그림을 걸었을 때 좋은 기운을 받아서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부엉이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부엉이 3마리를 그려서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그 뒤로는 좀 제 느낌이지만 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 설명은 어느 정도 계속 그림을 보다 보면 아마 감이 올 거예요, 그죠?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본인이 이제 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유심히 해서 찾아보고 또 이 작가가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지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호랑이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 작가들의 그림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사용하는 도구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월 동안 이 호랑이를 그려가고 있지만 역시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일반 산 같은 거는 연필로 스케치를 해서 그냥 밑 그림, 밑 색깔을 넣고 그게 차차차차 좀 진한 색 이렇게 넣어서 그렸는데 이 동물 호랑이는 수채화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의 털 하나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수채화는 번지는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랑이 털을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채화 말고 아크릴이라 하나? 아크릴 물감을 또 사용하게 되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페인트처럼 칠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배경하고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크릴 물감은 그 위에 덧칠하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림 위에 또 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려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아크릴은 아직까지 제가 서툴러서 그런가 가는 선 나타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크릴 갖고 호랑이 그리는 것도 좀 섬세하게 그리는 거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색연필 잠깐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호랑이를 그렸는데 털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색연필이 제일 왔답니다. 왔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왔다 최고. 그래서 밑바탕은 수채화로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진한 부분에 동물 같은 걸 보면 그 중심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등뼈하고 꼬리하고 길게 일자로 그림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아무리 채색을 이쁘게 하고 모양을 내고 그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힘이죠, 그죠? 힘인데 그 아무리 이쁘게 각자가 다 이쁘게 그렸지만은 전체적으로 힘이 안 느껴지면 그 그림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채화를 다 그린 다음에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강한 굵은 붓으로 그 중심을 잡아 주었어요. 좀 약간 진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쫙쫙 쫙쫙쫙 알죠, 그죠? 힘있게 쫙쫙 그었어요. 뭐 망치면 다시 그리면 되고 뭐 위에 덧칠을 하면 되니까 감으로 그냥 쫙쫙쫙 힘있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그림이 빨리 느는 것 같고 기본 바탕은 그런 식으로 칠한 다음에 그 수채화 약간 진한 물 조절이죠. 수채화는 옅게 하면은 밑에 이제 바닥은 옅게 물을 많이 사용해서 칠해야 되는 거고 또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 양도를 좀 작게 해서 진하게 그래서 그 위에 또 그림을 칠해주는 거죠. 근데 털 하나하나는 안 살아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영상에서 봤죠. 수채화도 사용하고 크레용도 사용하고 그림 그리는 도구는 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꼭 수채화는 수채화만 갖고 그려야 된다. 뭐 아크릴은 아크릴 그것만 갖고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봤을 때 호랑이가 좀 웅장하고 본인이 상상한 호랑이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동물은 털이죠, 털. 털은 제일 표현을 잘하는 게 색연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연필을 사용해서 털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수채화를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고 털과 수채화, 털이 아니죠, 그죠? 색연필. 색연필과 수채화. 그리고 색연필은 또 진하게 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크레용은 아닌데 그 약간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레용인데 그게 기름기가 좀 있는 그런 크레용이던데 그런 거를 강약을 줘서 조금 칠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아마 그거 이름을 내가 적은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갖고 영상에다가 밑에 적어 놓을게요. 지금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느낌만 나오면 되니까 뭐 어쨌든 웅장한 호랑이 그리는 게 위주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본인이 위입한 부분 그런 부분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그림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숫자만으로 그려야 되고 뭐 아크릴은 아크릴로 해야지. 뭐 그리고 뭐 색연필은 색연필 갖고 완성해야지. 뭐 숫자 넣었다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분의 그림 가치관이고 세계고 저 같은 초보자들은 그렇게 뭐 가치관 따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룰을
따져가면서 그리기는 취미로 하는데 굳이 그런 룰 따져가면서 전문가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다루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본인이 그리고 나서 그 그림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된 거죠. 그 좋은 방위 중에서도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최악의 방위도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이 방이면 이 방으로 집을 지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 방위에서도 최악의 방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 펴놓고 아무거나 골라라 그러면은 최악의 방위를 고르기는 힘들잖아요.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좋은 방위가 많으니까 하나를 딱 골라도 괜찮은데, 좋다 어설프게 알아갖고 그걸 딱 고르면 최악의 방위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깊이 공부해야 되고, 굳이 깊이 공부 안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얕게 공부할 것 같으면 본인의 감을 믿어라. 본인의 감을 믿어라. 감이 뭐냐? 먹는 감이 아닙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딱 대문에 들어서잖아요. 이 집이 내 집 같은 느낌? 들어가는 기분이 좋은 느낌? 편안한 느낌? 그러면 그 집은 본인과 맞는 집이죠. 근데 아무리 좋고 풍수 다 따지고 다 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기분이 서늘하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차가운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 집은 본인과 안 맞는 집입니다. 그래서 학식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딱 느꼈을 때 처음 그 집이나 그림이나 모든 것을 딱 대면했을 때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괜히 좋은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 본인의 느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풍수를 잠깐 공부한 저희 소견으로는 그게 제일 정답이죠. 만약 이 느낌을 못 믿겠다, 나는 풍수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되 깊이 공부를 하세요. 얕게 공부를 하면 안 하면 것만 못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글들도 중요하지만 형식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갇혀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냥 표현하면 돼요. 그림도 꼭 이렇게 그려라 라고 누가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면 그게 그림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호랑이를 웅장하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어깨를 더 넓게 한다던가, 본인이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는 호랑이가 참 귀여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귀여운 머리 크게 하고 몸 발 작게 하고 이렇게 그리면 귀여운 그림이 되잖아요. 그게 나는 좋아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그리다 보면 발전이 안 돼요. 저처럼 자유분방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싹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면 본인만의 창작 세계를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짧은 그림 그림을 제가 언제부터 그렸지? 좀 됐죠. 아가씨 때부터 만화를 그리려고 하다가 안 그리고 또 일반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림을 처음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기 시작한 지는.
2년 동안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도 제 첫 번째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일부러 삭제를 안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린 그림들은 정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2년 뒤에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 처음에 그린 그림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제가 1년 뒤에는 더 성장해 있겠죠. 저와 같이 그림 그리실 분들, 지금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같이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그리면 재밌잖아요. 재밌고 같이 그림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그려서 니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취미 같은 사람분들과 같이 그림 그리고 이런 장소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아직 회원이 안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바쁜 것도 좀 핑계이긴 한데 그림 그릴 마땅한 장소가 아직 없어요. 뭐 저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녹화할 장소 하나 없는데 열심히 벌어서 화실을 하나 갖고 싶어요. 화실 하나 있으면 카페 만들고 사람들 저와 같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같이 뭐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그림 그리고 얘기하고 차도 한잔하고 작품 새겨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또 뜻이 된다 그러면 전시회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 그림 뭐 많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뭐 그림은 이제 그림은 공짜도 중요하지만 공짜로 받으면 좋죠. 근데 그림은 풍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운을 사가는 거라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림을 소장하는 것이 그 좋은 그림의 운을 그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줘도 저 친척들한테 그림을 줘도 항상 그림 값을 받아요. 그냥 안 줍니다. 왜? 그 좋은 기운을 사가라고. 그래야 그 기운이 본인 거가 되니까. 예. 그렇다고 뭐, 아니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호랑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만 많이 하고 그림 그리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저를 위한 영상이지 않을까? 그래도 그 대화하는 거랑 밑에 그 그림 대화하는 도중에 어떻게 뭘 사용해서 그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멘트는 제가 밑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래 글 달아주시면 뭘 사용했다, 어떻게 사용했다 제가 댓글을 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호랑이 그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글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말들이 다 그 영상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을 보자, 몇 시간째로 해놨지? 36분 35분에 끝나게 영상을 만들어 놨네. 여기에서 마지막 영상 하나 더 찍어서 넣고 그렇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제가 혼자서 수다를 벌써 52분을 떨었습니다. 제가 대화하는 것들이 얼만큼 이 영상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편집을 하겠죠. 편집을 해서 넣을 건데 아무튼 이 그림을 사가시는 분 제가 영상에서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을 소장하시는 분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그죠? 제가 절에 가서 기도도 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도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맑은 물과 호랑이의 웅장함,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가져가시는 분 아마 잘 될 거예요. 사업이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 편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끝!